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영상이고 알고 싶어 하던 내용인데요. 얼마 전 취등록세, 즉 요양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취등록세 면제가 안 된다라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자, 정확히 짚겠습니다. 화성시가 경기도 화성시에 세무를 담당하는 직원 한 명이 먼저 시작했어요. 대표인 당신이 직접 시설장을 할 게 아니라면 이건 위탁 운영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내야 된다. 당신이 부동산 주인이고 요양원의 대표이지만 당신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취등록세를 내야 된다. 라고 터무니없는 강아지 멍멍이 같은 소리를 했어요. 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기도 광주시가 또 따라했고 이게 이제 법적인 분쟁 소송으로까지 가니까 뉴스 기사화까지 됐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마디로 말 같지도 않은 잡소리입니다. 자, 다행히도 2월달 이번에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세심판원이 지방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취등록세 면제가 맞다라는 내용입니다. 제 지난 영상을 보시면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아마 제 지난 영상에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은 법은요 바뀐 적이 없어요. 요양원은요 정식 명칭이 노인 의료 복지시설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몇 가지 시설 중 이 노인 의료 복지시설은 취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지껏 모든 시설들이 취등록세를 면제해서 운영을 했고 그렇게 취득을 했습니다. 법은 한 번도 중간에 바뀌거나 새롭게 개정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세정과 직원이 주무관이 갑자기 세금을 내라 한다? 저는요 이거는 굉장히 사리사욕에 눈먼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환수라든지 아니면 세금을 걷는 쪽은요 그 금액이 크면 크고 건수가 많을수록 자기 인사 고과에 영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가만히 이 사람이 보니까 이거 취등록세가 왜 면제지?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시설들한테 수천, 수억, 수십억 환수해내면 엄청난 도움이 되겠는걸? 이라고 아마 사리사욕에 눈깔이 멀었을 겁니다. 그걸 오케이한 과장도 눈깔이 멀었을 거고요. 따라한 경기도 광주시도 눈깔이 멀었을 겁니다. 제가 좀 거친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사과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거친 표현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법이 바뀐 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한 거야. 그럼 이걸 당한 대표들은 어떻게 했어요? 대표님들 어떻게 했어요? 이 몇천 몇억에 해당하는 돈을 갑자기 내야 된다고 생각하니 소송을 걸고 어디서 빚을 져야 되고 이런 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막 돈 내라고 질렀겠죠. 법에도 없는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지난 영상에 제가 또 이런 내용을 했어요. 만약에 네 뜻대로 니들이 주장하는 대로 대표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시설장을 고용해서 쓰면은 그것이 위탁이다. 그런 법은 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주장할 것이라면 자 보세요. 기존에 법인으로 되어 있는 요양시설들은 십수년간 법인으로 운영되어 있는 요양시설들은 전부 다 직원과 시설장을 고용해서 쓰죠. 이 시설들 전부 다 환수해야겠네. 자 거기다가 국공립, 시립, 구립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요양원 등등 전부 시장이 가서 요양원 운영해요? 시장이 거기 가서 앉아 있어요? 대통령이 앉아 있습니까? 다 돈 주고 고용해서 쓰죠? 그럼 이것도 위탁이네? 그럼 과연 그 나라를 대상으로 각 시는 시청을 대상으로 취등록세를 받아갔나요? 환수하나요? 안 하죠? 말 안 되는 얘기죠? 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표가 굳이 시설장 말고 사회복지 자격증이 없어서 사무장으로 근무를 하거나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등 아니면 아무 직책을 갖지 않고 그냥 대표의 직함만으로 요양원에 들어와서 요양원을 운영한다면 이건 왜 또 인정 안 하는데요? 그냥 무조건 시설장이 아니면 안 된대.
그런 법도 없는데 그냥 자기 생각에 그렇대. 그러면서 돈을 내라고 고지서를 날렸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우겨. 소송하래. 끝까지 내야 된대. 조세심판원은 다행히 내면 안 된다고, 부과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자, 다행이죠, 여러분. 자, 그리고 요양원은요, 대표가 모든 책임자예요. 대표가 시설장을 하든 안 하든, 국민건강보험에서 환수를 하든, 누가 죽어서 다치든, 뭐 보호자가 뭘 하든, 시설장 따로 고용하고 있다고 해서 대표가 책임 안 집니까? 대표한테는 법적인 조치 안 해요? 행정처분 안 내려요? 아니요. 모든 환수부터 행정처분, 형사처벌, 민사 모든 책임 다 대표가 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설장을 고용해서 이건 위탁이니 대표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서 돈을 내야 된다. 취등록세 면제다. 완전 똥머리 굴린 꼼수죠. 누가 봐도 꼼수죠. 통할 거라 생각했나 봐. 참 골 때려요. 자, 여러분. 그치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조세심판원에서 부과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고 해서 이게 법적인 명령이나 권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걸로 이제 계속 주무관이 그래도 내야 된다라고 우기면 이제 소송을 가야겠죠. 소송을 가서 이런 심판원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왜 내라고 하니? 그렇게 해서 싸움을 해서 지지부진한 아주 오랜 기간을 끌어야겠죠. 근데 웃기는 게 이렇게 딱 법이 판결이 명확하게 나지 않았을 때는 일단 부과된 돈을 먼저 내놓고 그게 만약에 소송에서 이기면 다시 환수받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물론 돈을 안 내고 소송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게 이자를 막 계속 붙여요. 그래서 혹시나 지는 일이 생겼을 때 막 엄청 불어난 돈을 내게끔 골 때리죠. 진리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는요, 이번에도 화성시 속한 대표님들이 힘을 모아서 또 우리 지역 장기요양기관 협회에 여기서 또 많이 힘을 써주셔서 이 일이 일어날 조세심판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훌륭하게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대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법 제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양시설을 운영하실 거고 운영하고 계신 분이라면 회비 1, 2만 원 아끼지 마세요. 이거 각 대표님들이 한 사람당 10,000원씩만 거서도 변호비용 나옵니다. 돈 나와요. 충분해요. 이런 터무니없는 짓으로 양아치 짓 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본보기를 보여줘야 돼요. 이게 만약에 자원태 해당되는 일이었으면 저는 민사 걸었어요, 이 주무관. 자, 우리나라 웃겨요. 주무관이 이렇게 해놓고는 주무관들이 1, 2년 안에 딴 데로 이렇게 랜덤으로 다른 데 가버리면 그만이죠. 냅두지 마세요. 이런 소송을 그 주무관 당사자 개인한테 민사를 걸고 시를 대상으로도 같이 거세요. 이런 일이 있다면. 다시는 그런 뻘짓거리를 하지 못하게 자기야 뭐 돈 내세요. 내야 됩니다라고 무식함을 우기면 그만이지만 그걸 당하는 대표님은 수천 수억에 대한 얼마나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압박, 보통 일 아니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여러분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서 적극적인 민원을 하시고 여러 협회와 지역협회와 또 대표님들이 힘을 모아서 소송도 준비하시고 조세심판원 판결도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남 일이라고 뒷짐지지 마시고 나서서 돈 1, 2만 원 아까워하지 마시고 함께 해나가야 이 요양사업, 장기요양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올바르게 갈 수 있어요. 대표가 불합리한 꼴을 당하지 않아야만 제대로 기관 운영이 되고 어르신들도 행복하고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자리 잡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그래서 만약 소송을 가게 된다면 이 조세심판원 결과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끝까지 우기지 못하도록 그 주무관, 끝까지 우기는 주무관을 개인적으로 민사까지 걸어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감사합니다.